현대 기아의 애플카 생산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기아와 애플이 애플카 생산을 위한 계약을 조만간에 기아차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아차랑 애플 입장에서 기아차가 하면 좋은 이유 기아차도 근데 이게 기아차 지금 기아가 가는 방향이랑 애플 입장에선 기아랑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왔어? 오늘은 부드러운 남자 컨셉이시네요. 그럼 인사 다시 해야겠다. 왔어? 오늘은 기아차로 또 한 번 시장이 들썩들썩했어요. 그니까 요즘 전기차 관련 뉴스가 거의 물밀듯이 쏟아져. 팩트체크가 없는 것 같아. 내면 막 10% 20% 오르고 노이즈가 너무 많은 시장이다 지금. 기사 나오면 오르고 또 이제 사실 묵은 입장 발표하면 또 내려가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나도 믿을 뻔했어. 그래서 나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이게 사실이면 진짜 20% 가겠는데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사실 무근이다, 결정된 바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해가지고 쭉 떨어졌는데 약간 김이 샜지. 헤드라인만 잘못 보면 정말 그니까 뭐 사실로 진짜 봐도. 된 것처럼 뭐 찌라시 도는 거는 지금 웃긴 게 팀쿡이 양재동에 와서 뭐 족발을 먹고 있다 막 그런 찌라시까지 돌더라고. 말이 안 되는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또 이게 그렇다고 완전 100%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어디선가 정보원이 있었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검색한 바로는 이제 대만의 TF 인터내셔널이라는 증권사에 있는 애플 전문가, 이제 애플 관련 리서치라는 애널리스트인 거지. 그쪽에서 애플만 파기로 유명한가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현대 기아차와 협업 가능성을 두고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그게 한국 시장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지. 그걸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 마냥 그걸 참고해서 기사를 낸 거잖아요. 그치. 그건 문제지. 그 의견이-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의견일 뿐인데 된다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애플에 정통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결정된 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기아차랑 애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서로 좋은 비즈니스가 될 것인가,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기아차가 하면 좋은 이유는 뭐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그러면 우선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사가 될 수 있는 건 애플 입장에선 기아차가 현대라는 그룹 안에 소속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 그룹 안에는 현대모비스라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부품사도 있잖아. 근데 우연히 또 기아차랑 현대모비스 공장이 또 미국에 있네? 조지아주에 있죠. 현대모비스는 또 조지아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은 그 공장이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느냐를 한번 체크해봤지. 근데 조지아 공장은 실제로 2006년에 만들었는데 연간에 36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춘 데지. 근데 안에 이제 설비를 한번 보니까 그냥 이거는 여기 전기차를 절대 못 만들 것 같은 거지. 2006년도에 아무래도 지어졌다 보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완전하게 다른 설비랑 공정을 그렇죠. 거치는데, 내연기관 공장에서 약간의 설비만 바꾼다고 해도 전기차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전기차를 위한 공장은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 사실 조지아 공장이 있는 건 메리트가 아닌 거. 메리트가 아니다. 근데 부품사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현대모비스 부품사는 전기차를 위한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더라고, 어느 정도. 근데 껍데기를 만들어야 되는 공장은 결국 아직 없다. 기아도 현대도 없고 기아도 없다. 그 현대모비스가 미국에 공장이 있는 건 의미가 있지만 기아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있는 건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 그런 것 같아. 나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냉정하게 한번 보는 거니까. 다른 얘기지만 인도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 2019년도에 완성이 돼서 최소한 그 정도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 정도 설비는 갖추고 있어야 좀 진짜 되겠구나, 해볼만 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장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그것만으로 하기에는. 여기서 또 어떤 기사들 중에서는 조지아주에 있는 공장에서 애플카를 생산할 거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으로 나온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 완전 잘못된 거죠, 사실. 그거는 처벌받아야지. 또 다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eGMP라고 하죠. 지금 현대차에서 갖고 있는 전기차 플랫폼, 이제 그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인데, 이게 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뭐 폭스바겐, 지리, 현대차, 또 GM 뭐 이 정도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리, GM은 이미 바이두랑 이제 같이 하기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근데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기아차도 어쨌든 현대그룹의 eGMP 플랫폼을 같이 써서 하는 방향으로 풀 수 있지 않나.
않을까라는 기대감? 근데 흐름만 봤을 때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신빙성 있는 내용이네요. 그 공장 때문보다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근데 이제 걔네 회사한테 애플 로고를 찍고 차를 팔라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단순 OEM으로 남아야 되니까. 단순히 OEM 회사로 하청업체로 남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아차는 그럴 것이냐라고 했을 때 기아차는 해볼 만하다 정도가 이해가 되는 거지. 현대라는 브랜드가 따로 있으니까. 현대로 밀집시키고 기아차는 어느 정도 기업을 키워가기 위함이라면 사실 그것도 방법이니까. 그렇죠. 차를 팔아서 키우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업을 키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방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기아차만 수혜가 될 경우는 나는 많이 없을 거라고 봐.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기아에서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간 부품은 또 다른 데 걸 써.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현대모비스 걸 쓰겠죠. 현대 모비스 거를 쓰겠지.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 전체에 대한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만약 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아차만 수혜가 아닐 거라는 거지.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 만약에 기아차가 애플카만 만든다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기아차의 자동차 판매량을 현대차가 또 흡수하겠네요. 그럴 수 있지. 기아차의 30%는 현대차가 들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수혜가 일어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그런 이유로 현대 기아차랑 손잡으면 좋은 거고 기아차 입장에서는 왜 좋을까요? 기아 입장에서 해서 좋은 이유는 너무 많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애플카랑? 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 기아는 지금 어느 정도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 어떻게 보면 기아라는 로고도 다시 만들고 기아에서 모터스라는 이름도 빼버리고 단순히 기아로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기아가 가는 방향이랑 되게 가까이 있다.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라기보다는 OEM의 포지션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항상 나는 주식을 하면 그러더라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막상 하게 된다라고 해도 선반영이 너무 돼서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주가가 막상 그때가 되면 못 오르는 경우가 많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전문가가 예측한 걸로만 봐도 정말 빨라도 2025년에 출시된다 라고 하는데, 기아차도 어차피 공장 다시 지어야 되고 그렇죠. 설계 다시 해야 되고, 그렇게 치면은 아직 먼 얘기잖아. 이거 되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당장 내년 올해부터 판매할 것처럼 주식 시세는 그렇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론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될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기업 설명회 같은 걸 하는데 그때 많은 내용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애플카에 대한 언급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기아차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나올 텐데 그게 조금 중요하다고 봐. 그건 애플카를 제외하고서도 기아차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2월 8일에는 이제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날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뻔하지 않을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 정도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묵은 이런 내용은 아닐 거고 협의 중이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음 주도 아마 자동차주들의 변동성이 막 요동칠 텐데 불나방처럼 또 달려들었다가는 큰 손실 맞을 수도 있잖아. 만약 아니면 어떡해? 그렇죠. 오늘 기아차 고점에서 매수하셨으면 지금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보고 달려드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하지. 만약 기아차가 안 돼, 애플이 안 한대, 그런 경우의 수가 하나 있고, 애플이 기아차랑만 하는 게 아니야. 일본 가서는 일본 회사랑 하고 뭐 한국 회사는 기아차랑 하고 유럽 가서는 뭐 다른 회사랑 하고,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럼 기아랑만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 주가로 보면 악재로 이제 해석될 가능성이 많지. 이미 기대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기아랑만 해야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나오겠지.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애플 입장에서 기아랑 안 할 이유. 그니까 나는 매일 그걸 생각하거든. 애플 입장에선 기아랑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딱히 없거든. 회사가 많이 기아만큼 차를 만들고 부품사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 플랫폼 기술도 가지고 있고, 자기네 애플 마크를 찍어서 차를 팔아 내보내줄 수 있어. 요 4개를 다 충족하기는 사실 많이 없거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기아가 진짜 될 것 같은 거야. 여기서 약간 리스크는 알고 보니까 전기차 플랫폼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스케이트보드처럼 깔고 배터리 넣고 바퀴 달고 뭐 그 정도의 공정이다. 전기차 만들기 쉽다라고 많이 얘기했잖아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 대비 훨씬 많이 적다. 그래서 기존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테슬라만 봐도 얼마나 차를 잘 만들고 싶어 하는데 완벽하지 않잖아 아직까지는. 투자도 많이 했고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도 단차라던가 이제 그런 많은 것들이 사실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해소가 안 되고 있죠.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수는 없잖아. 그럼 여기서 리스크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고, 원래 그렇게 사업을 하는 회사도 아닐 뿐더러 자동차라는 영역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리스크는 하나네요. 기아 말고 다른 회사랑 하는, 혹은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랑 하는. 그치. 기아가 아닌 다른 회사랑 하던가 다른 회사랑 다 같이 하던가. 그러면 사실 지금은 전기차 플랫폼을 갖춘 회사가 애플 입장에 선택지가 없지만, 전기차 플랫폼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기술이어서 올해 내년에 우후죽순 다 그치. 가지고 있어. 맞아. 그러면 애플 입장에선 선택지가 넓어지고, 전기차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약간 경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걸 다 차지하고서라도 기아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선반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 기아차 자체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고 엄청 비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실적 대비 막 엄청 비싸다, 그래서 지금 거품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다만 대외적인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숨 쉴 틈 없이 오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 리스크가 한번 터져주면 사람들이 여태 모아왔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트리거를 당겨버리면은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으니까 조정을 크게 맞을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거에 대한 주주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단연코 뽑으라면, 그런 기사를 보고 충동적으로 큰 비중을 한 번에 꼭대기에서 그치. 하는 것 같아. 절대 하면 안 되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그게 판단이 안 되거든. 기사를 보고 주가를 봤는데 15%야. 나 말고 다 샀네? 그럼 나도 사야겠네? 파티가 열렸네? 나도 가야겠다 하고 이제 막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지. 생각하면 어떡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거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일반 투자자들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제 기사를 쓰면 안 되고, 사실이 아닌데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완전하게 그렇게 내보내는 게 되게 안 좋은 거거든. 누군가는 그걸 전재산을 넣어버리는데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구독자분들도 노이즈 캔슬링 잘 하시고,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기아차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지금 혼조세가 심하니까 한번 이런 거 제가 대신 이렇게 검색해서 한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하나로 조금 더 많은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